할머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낯선 남자가 하는 주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남자의 얼굴은 몹시 수척했고 눈빛에는 당혹감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그를 바라보았다. 짐도 없고 설명도 없이 한밤중에 폭우를 뚫고 나타난 낯선 사람을 어떻게 집에 들일 수 있겠는가? 가난한 한 가족이 거대한 비밀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하룻밤의 작은 선행이라 생각했던 부탁이 그들을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몰아넣고 그곳에서 친절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뒷마당 나무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하는 주 할머니, 집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책상 위에 호롱불 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따라 희미하게 떨렸다. 한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부지런히 새 바구니를 엮으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불안한 마음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오늘 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설마 이 시간에 길을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다급하고 급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할머니는 깜짝 놀라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10세 살배기 손자 한지환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할머니, 누가 문을 두드려요. 밖에서는 다시 한번 더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의 집 안 전체가 가라앉는 듯했다.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누가 이 시간에 오겠어? 한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나무 문틈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밖을 살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처마 밑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흠뻑 젖은 비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 대부분은 책 넓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셔 그 모습은 더욱 처량해 보였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던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는데 잠시 비를 피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피곤함이 묻어났다. 한 할머니는 여전히 문고리를 잡은 채 문을 활짝 열지 않았다. 누구신데 그러시오? 우리 집은 밤에 낯선 손님은 잘 안 받습니다. 평소보다 딱딱한 의심이 섞인 목소리였다. 남자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여행객입니다. 마을 입구에서 막차에서 내렸는데 여관을 찾으려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쳐가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비가 좀 그치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망설였다. 최근 나도에서 길을 잃은 사람으로 위장의 민가에 침입하여 강도질을 하는 사건에 대해 경고하곤 했다. 하지만 인정 많은 그녀는 추운 비 속에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지환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할머니, 그냥 아저씨 들어오시게 해요. 밖은 너무 춥잖아요. 한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 다시 밖에서 흠뻑 젖은 남자를 보았다. 결국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문빗장을 열었다. 들어오시오. 하지만 툇마루에서 물기 좀 말리고 들어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마 밑으로 들어와 손으로 얼굴의 빗물을 닦았다. 그제야 한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흠뻑 젖은 모자 아래 그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어딘가 사색에 잠긴 듯했다. 평범한 불황자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환이가 총총 달려가 수건을 가져와 남자에게 건넸다. 아저씨, 이걸로 닦으세요. 고맙구나. 이름이 뭐니? 남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수건을 받았다. 네, 지환이에요.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호기심에 물었다. 아저씨는요? 남자는 순간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냥 강태식이라고 부르렴. 한 할머니는 강 씨를 탐색하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오. 계속 밖에 서 있으면 더 추워질 테니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젖은 외투를 벗어 문 한쪽에 걸어둔 뒤 안으로 들어왔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그의 모습은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르고 초췌해 보였다. 작은 집 안, 지환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손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강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화면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의 눈은 몇 줄의 메시지를 빠르게 훑고는 화면을 끄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할머니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더 차려 강 씨 앞으로 밀어주었다. 좀 드세요. 피곤해 보이는데. 강 씨는 고개를 들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먼 길을 오느라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지환이는 옆에 앉아 강 씨가 방금 걸어둔 외투에 시선을 고정했다. 외투 한쪽이 무언가 숨겨둔 것처럼 살짝 부풀어 있었다. 소녀는 무심코 손을 뻗어 만져보려 했지만 그 순간 강 씨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한 할머니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집안은 침묵에 잠겼고 처마 밑으로 비가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려왔다. 한 할머니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늦었네요. 이 날씨에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도 않고. 아저씨는 바깥방에서 쉬다가 내일 아침 날이 개면 떠나세요. 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는 하고 대답한 뒤 그릇을 치웠다.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피곤했기에 더 이상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작은 집은 서서히 정적에 잠겼다. 고요한 밤, 한 할머니와 지환이가 잠들었을 때 강 씨는 몸을 일으켜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짧은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들이 당신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불안 가득한 눈빛을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것은 아마 또 다른 폭풍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이른 아침, 막 떠오른 햇살 아래 정원 나뭇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부드러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지붕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어우러졌다. 작은 집 안에서는 숯불 난로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죽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졌다. 한 할머니는 부엌에서 죽이 담긴 솥을 저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집에 머물고 있는 낯선 손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강태식이라는 남자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말투, 태도, 그리고 눈빛까지 무언가 특별한 분위기를 풍겼다. 불황자도 아니고 평범한 조난자도 아니었다. 지환이는 식탁 옆에 앉아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을 하고 있었다. 소녀는 어젯밤 강 씨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지환이는 이 남자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분명히 느꼈다. 강 씨가 바깥방에서 나왔다. 밤새 내린 비에 젖었던 옷은 말라 있었다. 아침 햇살 아래 그는 여전히 조금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집중력이 가득했다. 그는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고민하는 듯한 진지한 표정으로 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잠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 씨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났다. 한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허리에 두른 행주에 손을 닦은 뒤 의자를 당겨와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요? 강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그는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는 눈으로 말했다.
한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겉보기에는 꽤 낡았지만 단단히 닫혀 있었고 어떤 문이나 특별한 표시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나무 상자였지만 강 씨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려놓는 방식에서 무언가 간단치 않음을 느꼈다. 이게 대체 뭐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조심해서 보관해 주시고 절대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당부에 작은 부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근처에 앉아있던 지환이도 귀를 쫑긋 세우고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한 할머니는 남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강 씨처럼 낯선 사람은 더욱 그랬다. 그녀는 손을 책상에 올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그저 농사짓는 사람이라 큰일은 잘 모르오. 아저씨가 이걸 가져와서 맡아달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할머니께서 좋은 분이라는 걸 압니다. 강 씨가 천천히 말했다. 이 일이 아마 할머니를 번거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잖소. 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가에 불안한 기색을 띄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아주 잠시만 맡아주시면 됩니다. 한 할머니는 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문틈으로 들어온 약한 바람에 부엌의 불꽃이 흔들렸다.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내려다보며 무의식적으로 외투자락을 살짝 쥐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반쯤만 털어놓은 말은 한 할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낯선 사람의 집에 와서 상자를 비밀리에 맡아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상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걸 맡아주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 씨가 즉시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보관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한시도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부탁을 했으니 맡아주겠소. 다만 나중에 우리 집이 안 좋은 일에 엮이지 않기만 바라오. 강 씨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 후 강 씨는 툇마루로 나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몇 초 후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집 안에서 지환이는 그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고 얼굴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다. 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상자를 나무 찬장에 넣어두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다. 강 씨의 부탁은 너무나 모호했고 이 남자는 해소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너무 많았다. 오후에 그녀는 밭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길을 지나다가 그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멀지 않은 곳, 오래된 느티나무 근처에 낯선 남자가 전봇대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어두운 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얼굴에는 어딘가 강인한 인상이 있었다. 한 할머니는 이 사람을 몰랐다.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가장 끈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그는 특정인을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눈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계속 훑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아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무서워할 것 없다고. 하지만 집에 도착해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상자를 넣어둔 나무 찬장을 바라보았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그녀는 나무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막 상자 뚜껑에 닿으려는 순간 대문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책상 위에 호롱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어두운 밤에 메아리 쳤다. 밤바람이 정원 대나무 숲을 스치며 기이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비쳐 희미한 호롱불 아래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 정적 속에서 노크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단호하고 어딘가 서두르는 듯한 소리였다. 한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오후에 마을 입구에서 낯선 남자를 보았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한번 솟아올랐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가볍게 닿았다. 몇 초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온 호롱불 빛이 처마를 비추자 문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안녕하십니까?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한 할머니는 낯선 남자를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신데 이 시간에 저희 집을 찾아오셨소? 남자는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탐색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강태식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라는 두 글자의 한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집 안을 보았다. 강 씨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한 할머니는 다시 문밖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가 미소 지었다. 마동철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완전히 낯설었다. 강 씨를 무슨 일로 찾으시오? 마 씨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진실성이 없어 보였다. 저희끼리 나눌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할머니는 여전히 문 앞을 막고 서서 길을 비켜줄 생각이 없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안에서 지환이는 방문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소녀는 두 어른 사이의 팽팽한 분위기를 분명히 느꼈다. 특히 강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이상했다. 정말 오랜 친구라면 왜 저렇게 긴장한 것처럼 보일까? 한 할머니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마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강 씨가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았나 보군요. 한할, 그게 무슨 뜻이오? 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강 씨가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께 경고하러 온 겁니다. 그는 할머니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공기를 가로지르는 칼날 같았다. 한 할머니는 심장이 더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 씨 쪽을 돌아봤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착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물었다.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마 씨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탐색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가 왜 여기까지 와서 숨어 지내는지 아십니까? 한 할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마 씨는 고개를 기울이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안에서 지환이는 조용히 침을 삼켰다. 그는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무언가 옳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 씨는 한 걸음 다가와 계속 말했다. 그가 할머니께 무엇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한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나무 상자. 그녀는 무심코 상자가 보관된 곳을 쳐다봤다. 마 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어떤 행동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상자 안의 물건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한 할머니의 심리를 강하게 흔들었다. 이전에도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자신의 친절함을 믿었기에 많이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낯선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자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강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바로 그 평온함이 한 할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소 딱딱했다. 마 씨는 가볍게 웃었다.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한마디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몸을 숙여 한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께서 지금 올바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그 말은 한 할머니의 마음에 큰 파문을 남기고 울려 퍼졌다. 밤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 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집안의 공기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다고 느꼈다. 집 전체가 보이지 않는 의심에 잠긴 듯했다. 어둠이 작은 집을 뒤덮었다. 희미한 호롱불빛이 강태식의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벌레 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따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문을 살짝 흔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은주 할머니는 낡은 나무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마동철과의 의문스러운 만남 이후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다. 지환이도 근처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강 씨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나직이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분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의 낮고 쉬어버린 목소리가 좁은 공간의 침묵을 깼다. 마 씨는 제 오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한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강 씨의 입에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자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강 씨는 한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한때 제 동업자였습니다. 함께 국내 최대 기술 대기업 중 하나인 테크브이스를 설립했죠. 하지만 탐욕이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강 씨처럼 초췌하고 소박한 차림의 남자가 대기업의 총수였다니. 그녀에게는 너무나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저와 그는 친구였고 형제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는 그가 회사의 중요 정보를 경쟁사에 몰래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말을 멈췄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제가 충분한 증거를 모아 이사회 앞에서 그를 폭로하려던 바로 다음 날 제 중요 자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저씨한테 아직 중요한 자료가 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환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강 씨가 한 할머니에게 건넨 나무 상자를 향해 있었다. 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상자 안에 내가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만약 저게 마 씨 손에 들어가면 나는 그를 파멸시킬 방법이 없어진다. 한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일 줄은 몰랐다. 그렇다면 왜 그걸 저에게 주셨소?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한 할머니는 순간 움찔했다. 평생 이렇게 크고 위험한 일에 휘말려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한순간의 친절 때문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싸움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라면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니요? 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마 씨는 인맥이 아주 넓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증거가 사용되기도 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한 할머니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농부였고 평생 밭일과 가족을 돌보는 것밖에 몰랐다. 자신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환이가 강 씨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 두 분이 이 상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알겠소. 하지만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소. 강 씨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머니는 작은 선반 위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시골 안악이라 이런 큰일은 잘 모르오. 하지만 아저씨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소. 감사합니다. 할머니, 강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지환이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고 한 할머니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창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속삭였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다. 한 할머니는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운 작은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 처마의 마른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강 씨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어둠이 너무 짙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야른 커튼을 흔들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공기는 이제 낯선 기운으로 가득 차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지환이는 창가에 바싹 붙어 섰다. 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덤불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희미한 달빛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몸을 돌려 한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작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방금 밖에서 누가 숨어 있는 걸 봤어요. 한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손자를 보며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뭐라고? 어디서? 저기 대나무 숲에요. 방금 누가 거기 숨었어요. 지환이의 말에 한 할머니는 순간 몸서리를 쳤다. 지금까지 이 화살리 마을은 늘 평화로웠고 낯선 사람이 오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마동철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이제는 누군가 감시까지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며 불안감을 느꼈다. 강 아저씨부터 깨워야겠다. 지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손자는 조용히 강 씨가 쉬고 있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한 할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흔들었다. 강 아저씨, 일어나 봐요. 무슨 일이에요? 강 씨는 한 할머니의 긴장된 눈빛을 보고 즉시 반응하며 눈을 떴다. 무슨 일입니까? 지환이가 방금 본 것을 빠르게 설명했다. 강 씨는 즉시 일어나 창문 커튼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불 다 꺼요. 한 할머니는 말없이 따랐다. 집은 즉시 어둠에 잠겼고 창틀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남았다. 강 씨는 창가의 바싹부터 밖을 내다보았다.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지만 강 씨는 밖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뒷마당에서 마른 잎을 아주 가볍게 밟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혹시 도둑 아닐까요? 한 할머니가 속삭였다. 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도둑이라면 벌써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했다.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나타났다. 검은색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조용히 멈춰 섰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지환이는 창문에 바싹 붙어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저 차는 마을 사람 차가 아니에요. 한 할머니는 손자를 뒤로 끌어당겼다. 더 이상 밖을 보지 마라. 들키면 어쩌려고. 지환이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누군가의 발소리를 감추는 듯했다. 지환이는 이를 악물고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덤불 속에 던져 감시자의 반응을 떠보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단단한 손이 그를 잡아 끌었다. 안 돼. 지환이는 깜짝 놀라 올려다보았다. 강 씨였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저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들키지 않는 거야. 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환이는 깨달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돌멩이를 내려놓았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조용히 서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은 차는 여전히 마을 입구에 서 있었고 덤불 속에 숨은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일부러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강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에서 나온 빛이 그의 엄숙한 얼굴을 비췄다. 메시지는 짧고 냉정했다.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조만간 내 차례가 올 것이다. 강 씨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마에 핏줄이 살짝 섰지만 그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다.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보며 물었다. 누가 보낸 거예요? 강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끄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는 경고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의미 없는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 오늘 밤 이 집에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한 할머니의 작은 집 처마를 비췄다. 시골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집 안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요리를 하거나 마당을 쓰는 대신 처마 밑에 조용히 앉아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멀리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왔고 어떤 남자는 강 씨가 해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며 강 씨는 여전히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어젯밤 누군가 그들을 감시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실타래처럼 엉켰다.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믿은 것이 과연 잘못이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집 안을 보았다. 강 씨는 창가에 서서 손을 책상에 얹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환이는 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강 씨를 쳐다봤다.
강 씨는 한 할머니의 시선을 느낀 듯했다. 그는 돌아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져 한 할머니를 놀라게 했다. 지환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씨를 동그랗게 뜬 눈으로 쳐다봤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한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다른 숨을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머무는 건 할머니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할머니와 지환이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한 할머니는 침묵했다.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혼란이 일었다. 만약 그가 지금 떠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얽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어젯밤 마동철이 한 말이 거짓말이고 강 씨가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그를 떠나게 하는 것은 그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 지환이가 갑자기 그릇을 책상에 세게 내려놓으며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안 돼요. 한 할머니와 강 씨 모두 소년을 돌아보았다. 지금 떠나시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환이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아저씨를 해치려고 한다면 어디로 숨든 찾아낼 거예요. 여기 계시면 적어도 저희 할머니랑 제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한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지환이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다. 강 씨는 지환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나를 꽤 믿는구나. 지환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한 할머니는 강 씨를 쳐다보았다. 정말로 그가 여기에 온 이후로 비록 비밀스럽고 신중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가 무언가 매우 무서운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만약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기회가 생기자마자 떠났을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아저씨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소.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돕겠소. 집안의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한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한번 돕겠다고 했으니 그녀는 자신의 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강 씨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졌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누구 계십니까? 잠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몸이 굳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목소리는 마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강 씨는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가서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중년의 남자가 단정한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한 할머니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속삭였다. 누구요? 강 씨는 돌아보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 같군요.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힐 듯 팽팽해졌다. 한 할머니는 강 씨를 보고 지환이를 보았다. 소년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듯 작은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문을 열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하지만 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그냥 돌아갈까?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문턱 바로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손을 문고리에 얹었지만 아직 열기 전에 강 씨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 끌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조심하십시오. 한 할머니는 침을 삼켰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문고리를 당겨 밖에 있는 사람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일단 이 길을 선택한 이상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셔츠는 목까지 단추를 채웠고 바지는 칼같이 다려져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세련미가 느껴졌지만 눈빛에서는 날카로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마음속에 즉시 경계심이 솟아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세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부드럽지만 의도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 지인을 찾아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누구를 찾으시오? 남자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편안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아주머니께서도 짐작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강태식 씨를 찾아왔습니다. 강 씨의 이름이 울려 퍼지자 집안은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지환이는 창문틀 뒤에 숨어 낯선 남자를 숨죽여 지켜봤다. 그는 전날 밤 마을 입구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던 차를 잊지 않았다. 이 남자는 분명 관련이 있을 것이다. 분위기는 팽팽했다. 강 씨가 천천히 집에서 나왔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저 남자를 유심히 쳐다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세준이라는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도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그렇게 쉽게 잊을 사이는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강 씨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길게 늘어졌다. 한 할머니는 말없이 대화를 지켜봤다. 비록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매우 긴장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당신을 곤란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돕고 싶을 뿐입니다. 오 씨가 온화하지만 의미심장한 어조로 계속했다. 당신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옅게 웃었다. 돕는다고. 그는 그 두 글자를 강조하며 눈빛의 경멸감을 드러냈다. 오세준 씨가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가진 걸 본 적이 없는데 한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히 이 남자는 그가 소개한 것처럼 단순한 옛 지인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는 위험한 암시가 가득했다. 강 씨, 당신도 알다시피 오 씨가 천천히 말하며 소매를 바로잡았다. 이 사회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겪기 쉽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싶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시오. 강 씨가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오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위협이라니요. 그저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사실 제가 한 할머니께서 듣고 싶어 하실 만한 흥미로운 정보가 좀 있거든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한 할머니는 살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오 씨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변했다. 저는 그저 누군가를 돕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구도 부당한 공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말은 한 할머니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할머니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 씨의 말은 전날 밤 마동철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다. 당신이 지금 올바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녀는 강 씨 쪽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지환이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이 남자는 도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오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 소매를 바로잡았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군요. 강 씨,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막다른 길로 들어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한 할머니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은 겉보기와 항상 같지는 않으니까요. 말을 마친 오 씨는 돌아서서 떠났다. 문을 나서기 전 이해하기 힘든 미소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집안의 세 사람은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지 못한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지환이가 강 씨를 돌아보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저 사람을 아세요? 강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는 제 옛 동업자가 아닙니다.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한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방금 그가 한 말은 전부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제가 스스로 이곳을 떠나게 해서 저를 더 쉽게 처리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는 계속 도망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강 씨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를 돕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자신을 이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었다. 오 씨가 한 말이 맞든 틀리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믿는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일단 이 길을 선택했으니 끝까지 갈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은 야른 구름으로 덮여 달빛을 가려 공간을 칠흑같이 어둡게 만들었다. 마을의 모든 집은 오래전에 불을 끄고 잠들었고 덤불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 할머니의 작은 집 안, 희미한 호롱불이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아침 오세준과의 만남은 세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무거운 여운을 남겼다. 저녁 식사 후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집안 모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지환이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는 오 씨의 위협적인 말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갑자기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고 강한 바람이 마른 잎을 흔드는 소리 같았지만 곧바로 누군가 흙바닥을 아주 조용히 걷는 듯한 다른 소리가 들렸다. 지환이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발끝으로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뒷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지환이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강 씨의 방으로 달려가며 애써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아저씨, 일어나세요. 강 씨는 마치 정말로 잠들지 않았던 것처럼 거의 즉시 눈을 떴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환이를 보았다. 뒷마당에 사람이 있어요. 지환이가 빠르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강 씨는 즉시 일어났다. 그는 지환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 사람은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 진짜 침입이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호기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한 할머니를 깨워 강 씨가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말고. 지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한 할머니의 방으로 물러났다. 그는 그녀의 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직이 불렀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한 할머니는 살짝 놀랐지만 손자의 긴장된 얼굴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당에 누가 있어요? 지환이가 속삭였다. 한할 누군가 방마당에 있어요. 지환이가 속삭였다. 한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다. 세 사람은 재빨리 거실에 모여 빠르게 상의했다. 문은 잘 잠갔니? 한 할머니가 물었다.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물쇠를 따는 도구가 있다면 소용없을 겁니다. 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뒷문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 할머니는 두 손을 꽉 쥐었고 지환이는 숨을 참았다. 강 씨는 나무 책상 앞으로 물러서며 방어를 위해 천천히 작은 칼을 집어들었다. 그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다음 소리는 금속 갈고리가 자물쇠 구멍으로 들어가는 듯한 가벼운 짤깍거리는 소리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 씨는 할머니와 손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뒷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나무에 귀를 바싹 대고 들었다. 밖에서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자물쇠를 돌리려 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문은 1분도 안 되어 열릴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강 씨는 재빨리 대문을 활짝 열었다. 큰 소리에 낯선 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꼼짝마. 그가 크게 소리쳤다. 검은 그림자는 당황하여 한 걸음 물러섰지만 곧바로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냈다. 칼이었다. 아저씨. 지환이가 놀라 소리쳤다. 강 씨는 즉시 한 걸음 물러서며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한 할머니가 문 바로 옆에 서 있었고 손에는 호롱불을 들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낯선 자의 얼굴에 반사되었고 바로 그 순간 강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사람은 그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었다. 흔들리는 불빛 속의 검은 그림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익숙한 윤곽, 차가운 눈빛, 긴장감으로 굳게 담은 입술이 뚜렷하게 보였다. 한 할머니는 강 씨의 눈빛 변화를 보고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저 사람을 아시오? 한 할머니가 나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머릿속에 밀려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호롱불 빛에 희미하게 떨렸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되어 그들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밤하늘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웠고 희미한 달빛만이 멀리 솟아있는 나무 꼭대기를 비추고 있었다. 공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이따금 벌레 오는 소리가 뒷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흔들리는 호롱불 빛 아래 강 씨는 굳어서 있었다. 그의 눈은 빛나는 칼을 든 낯선 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 그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얼굴은 그의 과거의 일부였고
그가 한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과거였다. 배상우. 너였나? 강 씨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씁쓸함이 섞여 낮게 깔렸다. 앞에 선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만입니다. 강 대표님, 차가운 바람이 처마를 스쳐 호롱불 심지를 흔들었다. 흔들리는 불빛이 한때 익숙했던 얼굴을 비췄다. 예전에 배상우는 강 씨의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 중 하나였고 테크버스를 처음 세울 때 그의 오른팔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밤중에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며칠 전 오세준의 경고가 강 씨의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다.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때로는 당신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법이지.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배신자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자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긴 어쩐 일이지? 강 씨가 억센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도 짐작하시겠죠. 상우가 옅게 웃었다.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가지러 왔습니다.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지? 강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람보다 차가웠다. 상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태도는 무서울 정도로 태연했다. 강 대표님, 예전에는 사람 보는 눈이 참 좋으셨는데 이번에는 틀리셨네요. 뭐가 틀렸다는 거지? 충성심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 점이요. 한 할머니와 지환이는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두 남자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감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언제부터 나를 배신한 거지? 강 씨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배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우가 차갑게 웃었다. 저는 그저 강한 자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가 누구지? 상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안에서 칼을 빙빙 돌렸다. 그의 눈빛은 계산으로 반짝였다. 오세준 씨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료를 가지러 온 거군. 맞나? 상우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여전히 예리하시네요. 네, 자료를 가지러 왔습니다. 이리 내놓으시면 오늘 밤 바로 떠나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외부인이었던 그녀의 가족이 순식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지환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돈과 권력 때문에 배신할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주지 않으면 어쩔 거지? 강 씨가 천천히 물었다. 이번에는 상우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어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주지 않으시면 이 집안의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공간이 굳어지는 듯했다. 한 할머니는 치맛자락을 꽉 쥐고 상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평생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환이는 강 씨를 보았다. 그의 손에 핏줄이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강 씨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나는 너를 믿었었다. 상우야. 그리고 그게 대표님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자료 이리 내놔요. 한 할머니는 무언가 즉시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가 더 다가오게 두면 그들은 우위를 잃을 것이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할머니는 손을 뻗어 책상 위에 호롱불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세차게 던졌다. 쨍! 불길이 치솟으며 마당 한 구석을 환하게 비췄다. 상우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어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지환이는 숨을 참았고 강 씨도 한 할머니의 대담한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불이 번지기 전에 꺼져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려 퍼졌다. 상우는 손에 쥔 칼을 꽉 쥐었지만 결국 이를 악물고 돌아서서 달아났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그는 강 씨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놈들이 올 겁니다.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싣고 갔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강 씨는 가만히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상실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배상우는 유일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처럼 기회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한 할머니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지환이는 입술을 깨물고 단호한 눈빛으로 강 씨를 보았다. 아저씨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무거운 구름이 언제라도 폭풍우를 쏟아낼 듯 낮게 떠 있었다. 강한 바람이 한 할머니의 마당을 휩쓸며 작은 길 위에 마른 잎들을 날려보냈다. 소박한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다. 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 걱정스러운 눈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추격당하고 마동철과 오세준이 나타나고 특히 배상우의 배신까지 겪은 후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적들은 그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냈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최악의 방식으로 끝날 수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강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료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한 할머니와 지환이는 침묵했다. 한 할머니는 옷자락을 살짝 쥐었다. 마음은 뒤엉킨 생각들로 복잡했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버렸다. 낯선 사람이었던 강 씨는 이제 그녀와 지환이가 무심코 휘말리게 된 싸움의 중심이 되었다. 강 아저씨, 그 자료가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지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씨는 소년을 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진실의 일부를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증거다. 지환이와 한 할머니는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증거라고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되물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쫓는 자들이 어떻게 내 회사의 기술을 조작하고 훔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만약 그들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지워지고 나는 더 이상 회사를 되찾을 방법이 없어진다. 방은 조용해졌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더 이상 강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럼 왜 이곳에 숨기기로 하셨어요? 지환이가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 씨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담겨 있었다. 어떤 비밀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지. 한 할머니는 경악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이 그저 평화로운 곳, 밖의 모든 싸움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느새 그곳은 그녀가 결코 연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싸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럼 다음에 어디에 숨기실 거예요? 지환이가 계속 물었다. 다른 곳으로 가져갈 거다. 나만 아는 곳으로 강 씨가 대답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환이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제안했다. 안 돼, 강 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지환이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간청해도 강 씨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요. 강 씨가 한 할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셨다는 걸 압니다. 만약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저는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망설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돕기를 거절할 생각도 했다. 하지만 추격과 강 씨가 직면한 위험을 직접 목격한 후 그녀는 때로는 팔짱만 끼고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강 아저씨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돕기로 했으면 끝까지 돕겠소. 그녀의 말에 강 씨는 놀랐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모두 깜짝 놀랐다. 강 씨는 즉시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누구세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강태식 씨를 쫓는 자들에 대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집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한 할머니와 지환이는 강 씨를 돌아보며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강 씨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살짝 여러 밖을 내다보았다. 문 앞에는 야른 비옷을 걸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몇 방울의 물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비밀스럽게 빛났다. 누구십니까? 강 씨가 물었다.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강 씨 쪽으로 내밀었다.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강 씨는 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지환이와 한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여기에 찾아왔을까? 그녀는 돕는 사람일까? 아니면 적이 설치한 새로운 함정일까? 밖의 바람이 마치 큰 폭풍이 곧 닥칠 것을 예고하듯 윙윙거렸고 그들은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협인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밖의 밤하늘은 어두웠고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한 할머니의 작은 집 안, 호롱불 빛이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낯선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훑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적이 아니지만 친구도 아닙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 할머니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마음은 온갖 걱정으로 복잡했다. 낯선 사람이 편지와 비밀스러운 경고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흔들리는 호롱불빛 아래 여자는 편지를 열고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 씨는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건 마을 사람들 중 당신을 쫓는 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자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지환이와 한 할머니는 깜짝 놀랐고 강 씨는 여전히 침묵하며 눈을 앞에 종이에서 떼지 않았다. 한 할머니는 손을 뻗어 명단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감히 볼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마을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다면 그녀는 이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종이를 내려다보자 그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그럴 리가. 한 할머니와 지환이가 다가왔지만 강 씨는 재빨리 종이를 접어 손에 꽉 쥐었다. 명단에 누가 있어요? 지환이가 호기심에 물었다. 이건 강 씨가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주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그렇죠. 여자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더 이상 도망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여자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여자의 경고의 방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지환이는 마른 침을 삼키고 한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마음속에서 이 시골 마을은 원래 평화로운 곳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때 믿었던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숨어 있다니?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누구예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요? 지환이가 갑자기 물었다. 여자는 몇 초간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저는 한때 당신 밑에서 일했던 사람의 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비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깊은 고통으로 변했다. 한 할머니는 입을 벌렸고 지환이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강 씨가 나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여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분명히 아직 기억하시겠죠? 아버지는 한때 당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비밀 때문에 그는 제거당했습니다. 강 씨의 손이 떨렸다. 그는 여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한 할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지금까지 그녀는 강 씨가 억울하게 추격당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깊은 층, 그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과거가 있는 것 같았다. 나에게 복수하러 온 건가? 강 씨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옅게 웃었다. 제가 당신이 죽기를 바랐다면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소. 한 할머니가 일어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께서는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세요. 만약 강 씨가 더 지체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손자분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한 할머니는 몸서리를 쳤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자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럼 우리더러 뭘 어쩌라는 거예요? 지환이가 물었다. 여자는 강 씨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자료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그것을 지키는 걸 돕겠습니다. 강 씨는 침묵했다. 여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저를 믿거나 아니면 마을의 배신자가 당신을 팔아넘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호롱불을 흔들었다. 모두의 마음속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졌다. 무거운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며 끊임없는 소리를 냈다. 뒷마당 나무 사이를 강하게 휩쓰는 바람에 창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평화로운 시골에 있는 한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어둠, 미스터리, 그리고 위험에 둘러싸인 폭풍 속 작은 섬과 같았다. 린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집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투 주머니에서 꺼낸 구겨진 편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그의 머릿속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공간은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 똑똑 들렸다.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이 집에 이미 위태로운 평화를 베는 칼날 같았다. 한 할머니는 살짝 몸서리를 쳤다.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강 씨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들이 누구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힘들게 물었다. 리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열어 낡은 나무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강 씨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안에 글씨를 읽자 그의 눈빛이 즉시 어두워졌다. 큰형님, 그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이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지만 이 편지에 나타난 것은 끔찍한 일을 예고했다. 그를 향한 추격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밖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밤하늘을 찢었다. 방은 순간 환해졌다가 다시 호롱불에 흔들리는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가 모든 것의 배우입니다. 린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한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큰형님?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소. 우리는 그녀를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이 모든 싸움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가 바로 그입니다. 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은 편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를 너무 얕봤군. 한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속이 타는 듯했다.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큰형님이 누구요? 그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소? 강 씨는 그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제 회사를 파괴하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군요. 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회사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까지도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쾅! 쾅! 문을 두드리는 강한 소리에 한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얇은 나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 울려 퍼졌다. 한 할머니는 숨을 참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지만 바람과 비 소리만이 대답했다. 작은 집은 정적에 잠겼다. 강 씨는 일어나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았다. 린도 숨을 죽이고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살짝 쥐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쾅! 쾅! 처마 밖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와라, 강. 게임은 끝났다. 지환이는 몸소리를 치며 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누구예요? 그가 떨며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강 씨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손을 빗장에 얹었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다. 그는 나무문에 귀를 대고 밖의 소리를 들었다. 린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열지 마세요. 그들은 대화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한 할머니는 지환이의 손을 꽉 쥐고 두려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이 누구요? 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 씨가 옅게 웃었다. 차갑고 씁쓸한 미소였다. 내가 한때 믿었던 사람이지. 바로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순식간에 방 전체를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린은 창문 바로 밖에 서 있는 키 큰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창문 밖에 사람이 있어요. 린이 나직이 소리쳤다. 지환이는 비명을 지르며 한 할머니를 뒤로 끌어당겼다. 강 씨는 몸을 돌려 린의 손목을 잡았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확신하나? 리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아니요. 자료를 내놓거나 아니면 싸울 준비를 해야 해요. 강 씨의 손이 꽉 쥐어졌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문이 다시 한번 흔들리더니 조용해졌다. 방 안의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모두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있어요. 린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믿을 만한 연락책에게 위치를 보냈어요. 우리는 시간만 벌면 돼요. 강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절대적인 결의에 찬 눈으로 다시 떴다. 좋아. 이제 맞설 시간이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강한 바람이 처마를 때리며 마치 먹이를 노리는 야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문틈으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전쟁터가 되고 있었다. 문 앞에 있던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빗물에 흠뻑 젖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군, 강.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신랄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순간 과거가 느린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그는 지환이에게 말했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한때 함께 긴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마동철 강 씨의 목소리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처럼 메마르게 나왔다. 마 씨라는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으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환이는 구석으로 물러섰고 한 할머니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는 듯 마동철을 깊이 응시했다. 마동철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의자에 앉았다. 내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라지는 않았겠지. 그렇지. 강 씨는 팔짱을 끼고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혀. 당신이 조만간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다. 마동철은 고개를 기울이며 한 할머니와 지환이를 훑어보았다. 무고한 사람들을 자기 게임에 끌어들이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군. 안타깝게도 그들은 당신을 지켜줄 힘이 없어. 한 할머니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그녀가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는 언제라도 물 준비가 된 독사처럼 무서운 기운을 풍겼다. 마동철은 책상 위에 찻잔을 들어 흔들리는 찬물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때 강 씨의 오른팔이었다. 우리 둘은 함께 테크베이스를 세웠지.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회사 말이야.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쫓겨났어. 강 씨는 나를 게임에서 제외시키고 나를 벼랑으로 밀어내고 혼자 왕좌를 지켰지. 강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쫓겨난 게 아니야. 당신이 회사를 배신했지. 마동철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나? 나는 그저 회사가 최선의 방식으로 발전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당신은 어리석은 이상에 집착했지. 이 세상은 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강 씨,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위험해졌다. 이제는 어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숨어 다니고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서서 당신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어. 원하는 게 뭐지? 강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주 간단해. 자료를 원한다. 마동철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놔. 그러면 살려는 주지. 한 할머니는 숨을 참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했다. 강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동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안 돼. 마동철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좋아. 그는 일어나서 손뼉을 2번 쳤다. 즉시 건장한 두 남자가 문밖에서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군. 지환이는 한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진짜 공포를 느꼈다. 바로 그때 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기다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린은 마동철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마동철은 멈칫하며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갑자기 나타난 여자, 강 씨에게 경고 소식을 가져다주고 이제는 나와 마주 서 있다. 넌 누구지? 린은 외투에서 권총을 꺼냈다. 나는 당신이 죽인 사람의 딸이야. 공기가 굳어지는 듯했다. 마동철은 약간 놀랐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나를 쏠 수 있을 것 같아. 린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꽉 쥐었다. 오늘 당신의 게임은 끝이야. 린은 손에 쥔 권총을 꽉 쥐었다. 숨이 가빴다. 팔이 떨렸고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렀다. 그녀 앞에서 마동철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도전적으로 빛났다. 쏴. 마동철이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날 쏴. 용기가 있다면 집안의 공간이 얼어붙는 듯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양철 지붕 위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젖은 마당으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희미한 호롱불빛 아래 린의 얼굴에는 증오와 이성 사이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 아버지를 죽인 자를 직접 끝장낼 수 있는 이 순간을 얼마나 많이 꿈꿨던가? 그녀는 예전에 나는 정의를 믿지 않아. 오직 복수만을 믿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손안에 있는데 왜 그녀의 손가락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걸까? 강 씨가 린을 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린, 멈춰. 그를 죽이면 너도 그와 다를 바 없게 돼. 의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와 다를 바 없다고?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빼앗았고 그녀의 평화로운 삶 전체를 빼앗았다. 오늘 그녀가 쏘지 않으면 그가 그녀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줄까? 마동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린을 보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뭘 더 기다리는 거지? 복수하고 싶다고 했잖아. 하지만 정말 감히 할 수 있겠어. 린은 몸서리를 쳤다. 마동철의 눈에는 조금의 걱정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린은 권총을 더 꽉 쥐었다. 넌 살 가치가 없어. 그녀가 억센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었다. 지환이는 한 할머니의 옷을 꽉 잡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그러지 마.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 할머니와 강 씨의 말이 폭풍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한때 피만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손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막막하게 느껴질까?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천천히 내려갔다. 권총이 마동철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린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마동철은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정말 멍청한 계집애군. 갑자기 마동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달려들었다. 조심해. 강 씨가 소리쳤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그 남자는 린의 손에서 권총을 세게 쳐냈다. 방아쇠가 강하게 당겨지며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이 공간을 찍고 얇은 연기를 남겼다. 린은 놀라 몇 걸음 물러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마동철은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의 옷이 찢어졌고 총알이 스쳐 지나간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마동철은 손을 상처에 대고 손가락에 묻은 피를 본 뒤 린을 돌아보았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쏜 것이 아니었지만 총알은 그에게 맞았다. 한 할머니는 지환이를 꽉 껴안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마동철은 뒤로 물러서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자. 그는 마지막으로 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블랙홀처럼 깊었다. 하지만 기억해둬. 이게 끝이 아니야. 문이 열리고 바람과 비가 쏟아져 들어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림자들을 따라. 집안의 누구도 숨을 쉴 수 없었다. 린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린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이 순간 이토록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만 알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밤 속에서 메아리 쳤다. 낯선 무리가 한 할머니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휩쓸고 나뭇가지를 비추며 마치 잠복하고 있는 눈처럼 깜빡이는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곧 닥쳐올 비의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창틈으로 윙윙거렸다. 강 씨는 창가에 서서 낡은 커튼을 살짝 당겼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밖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그는 이 상황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린은 손에 쥔 권총을 꽉 쥐었다. 마동철과의 대치 상황 이후 그녀의 마음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 할머니는 지환이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마치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지환이도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꼈다. 강 씨가 나타난 이후 그들의 평범한 삶은 완전히 변했다. 어느 쪽이 가장 안전하죠? 린이 집 앞마당에서 눈을 떼지 않고 빠르게 물었다. 뒷문. 하지만 지금 바로 가야 해요. 강 씨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젖은 흙 위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을 다 확인해. 놓치지 마. 명령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을 쫓는 자들이 지역 전체를 포위했다. 강 씨는 재빨리 뒷문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를 따라와요.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우린. 한 할머니,
지환이가 뒤따랐다. 그들은 흙벽을 따라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향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어 그들은 마치 정원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그림자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막 뒷마당을 지났을 때 갑자기 빗줄기가 그들의 위치를 똑바로 비췄다. 이쪽이다. 잡아. 외침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다.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지환이는 놀라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차가운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 애 놔줘. 린이 소리쳤다. 그녀는 달려가서 다리를 세게 걸어 부하를 넘어뜨렸다. 뛰어. 그녀가 소리치며 지환이를 앞으로 밀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지환이는 멀리 달아났다. 린은 강 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한 할머니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그녀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는 비밀 자료가 담긴 나무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오갔다. 더 빨리 가야 해요. 강 씨가 재촉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할머니가 비틀거렸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더니 주저앉았다. 할머니, 지환이가 놀라 돌아봤다. 한 할머니는 기진맥진했고 손은 떨리고 숨이 가빴다. 할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린이 강 씨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 씨는 이를 악물었다. 가. 내가 그들을 막을게. 안 돼요. 린이 즉시 반대했다. 당신이 먼저 그들을 데리고 가. 이게 유일한 기회야. 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강 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잡힐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한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부축하며 계속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막 돌아섰을 때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수하는 건가? 강, 모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마동철이 걸어 나왔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또 만났군. 지환이는 뒤로 물러서며 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등 뒤로 손을 뻗어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댔다. 마동철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즉시 부하 한 명이 다가와 외투에서 권총을 꺼내 장전했다. 공간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다. 강 씨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마동철을 마주 보았다. 내가 올 줄 알았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동철은 옅게 웃었다. 그런데도 이 지경까지 몰렸나. 그는 강 씨의 손에 들린 나무 상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거 이리 내놔. 지금 당장 린은 살짝 고개를 기울여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포위되어 있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녀가 지환이에게 속삭였다. 도박 한번 해볼래? 지환이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소년의 눈에 결심이 빛났다. 누나를 믿어요. 린은 미소 지었다. 그럼 준비해. 우리 아주 미친 짓을 할 거니까. 그녀는 다음 단계를 위해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은 여전히 나뭇가지 사이로 윙윙거렸고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싸움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공간은 정적에 잠겼고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처마에서 자갈 깔린 땅으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들렸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새벽빛은 아직 비치지 않았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고 축축하고 차가운 땅만이 남았다.
마치 지금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공기처럼. 마동철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은 권총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끝은 방아쇠를 살짝 누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심연처럼 어둡고 깊었다.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죽게 될 거다. 마동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를 마주한 강 씨는 여전히 침착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 상황을 오래전에 예상한 듯 날카로웠다. 그의 손은 중요한 자료가 모두 담긴 나무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마동철과 그의 동료들의 모든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니는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언제라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환이는 한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 섰다. 소년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고 숨이 가빴다. 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걱정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자, 그녀가 한때 집에 들였던 낯선 남자는 이제 생사를 건 싸움의 중심이 되었다. 마동철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강.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간을 베었다. 그걸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야.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책상 위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호롱불을 살짝 흔들었다. 순간 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이걸 원하나, 마동철. 그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손으로 천천히 상자를 들어 올렸다. 넌 절대 갖지 못할 거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강 씨는 옆에 불더미 속으로 상자를 세차게 던졌다. 불길이 즉시 치솟으며 종이의 가장자리를 태워버렸다. 수년간의 노력과 비밀이 담긴 두꺼운 자료 뭉치가 이제 재가 되어 타고 있었다. 안 돼. 마동철이 으르렁거리며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불더미로 뛰어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손은 타다 남은 종이를 잡으려 했지만 맹렬한 불길은 그에게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미쳤군. 그가 소리쳤다. 내 놈은 방금 내 자신의 미래를 불태워버렸어. 강 씨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경멸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지. 마동철은 확 돌아보며 권총을 들어 강 씨를 똑바로 겨눴다. 죽여버리겠어. 총성이 밤을 찢었지만 바로 그 순간 린이 달려들었다. 그녀는 강 씨를 옆으로 세게 밀었고 두 사람은 땅에 쓰러졌다. 총알이 강 씨의 팔을 스쳐 옷에 긴 핏자국을 남겼다. 린은 즉시 일어섰다. 그녀는 마동철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권총을 들어 올릴 틈은 있었다. 1초 후 린의 정확한 발차기에 권총이 멀리 날아갔다. 마동철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린이 더 빨랐다. 그녀는 그를 땅에 넘어뜨리고 그의 두 팔을 뒤로 단단히 제압했다. 내가 졌어. 마동철. 바로 그때 린이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부신 불빛들이 정원을 휩쓸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경찰이 나타나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다. 무기 버려. 한 경찰관이 크게 소리쳤다. 마동철의 부하들은 경악하며 손을 들고 항복했다. 마동철은 여전히 땅에 누워 린에게 제압당한 채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경찰이 즉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2명의 경찰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마동철은 강 씨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돌아올 거다. 너희들은 편히 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강 씨는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막 떠오르는 새벽빛 속으로 경찰차에 실려 사라지기 전까지 부질없이 발버둥 쳤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리는 땅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환이는 달려가 한 할머니를 꽉 껴안았다.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냈다. 강 씨는 손을 들어 소매의 핏자국을 닦았다. 그의 눈빛은 멀리 바라보았다. 더 이상 피곤함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 한 할머니는 그를 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요? 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옳은 일을 할 겁니다. 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더 맑아졌다. 그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옳은 선택을 했다.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 이기심과 이타심의 경계에 서기도 합니다. 강태식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진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믿음, 굳건함, 그리고 희생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야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직과 선함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쉽지만 후회로 가득 찬 길을 선택할까요?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싸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폭풍이 몰아쳐도 결국 진실에 비친 세상을 비출 것이라는 점입니다.